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지금 11월 5일 오후 2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주말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신성델타테크 관련된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이유는요. 우선 다음 주에는 크게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최소한의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제가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뭐 이쪽 구간에서 뭐 매매를 해야 된다. 그쵸? 여기선 뭐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여기선 매매를 해야 된다. 여기선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지금은 다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까지 왔지만 굉장히 민감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 8월 달의 고점 그리고 여기 10월 달의 고점 그쵸? 이쪽 대비해서 대략 한 7만 원 가까운 가격대인데 지금 3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하락 폭이 5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반등이 어떤 구조로 되면서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격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시장이 지금 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시장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8월 달부터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죠. 자, 내용 한번 간단히 보고 가면 여기 8월 달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10월 달까지 하락이 큰 폭으로 나왔는데 최근 그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런 부분하고 신성델타테크하고 절대 엮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성델타테크의 움직임을 보면 8월 달 급등했고요. 9월 달 안 빠졌고요. 물론 9월 말 들어서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대략 한 15% 하루에 나온 폭이 물론 고가 대비하면 20% 이상 하락은 했지만 자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를 항상 주식시장에서 특히 종목은 그쵸 이런 구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뭐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종목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시세에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시장하고 큰 연관을 갖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쵸 10월 달에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쵸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중급 종목 그쵸 소형주들 이런 종목들도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뭐 시장이 약해서 뭐 이게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쪽 그냥 걸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CCS가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CCS 먼저 체크를 같이 하고 갈게요. 여기 보면 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3배 올랐죠. 그리고 나서 딱 물량을 털어먹고 이쪽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쵸? 상한가 2번 가고 금요일 날 시간외에서 급락해 버렸습니다. 일단 신성델타테크와 CCS 이 중에서 단기간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어느 쪽이 더 좋냐라고 한다면 상승폭으로는 CCS가 더 큽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 근데 내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거 있죠.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신성델타테크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신성델타테크는 CCS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CCS는 신성델타테크에 비해서 너무 좀 종목이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S에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은 들어가지 못해요. 많은 금액은. 물론 변동성도 이제 커질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아마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절대 금액 측면에서는 신성델타테크가 앞선다. 그렇죠? 근데 주식은 추세가 있잖아요. 그 추세 측면에서는 CCS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CCS도 신성델타테크처럼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초전도체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일단 깨야 돼요. 깨고 나와야 신성델타테크 고가 부분부터 50% 정도의 하락이 나온 부분을 내가 인정을 먼저 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집중적인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배열 만들어야 됩니다. 정배열. 그렇죠? 정배열을 만들지 않고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가 올라가기 직전에도 그쵸? 뭘 만들었나요? 20과 60의 정배열을 만들었고 장기 이평선 이 밑에 있는 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상향 돌파를 해서 그쵸? 이쪽에서도 그쵸? 하방에서도 20과 60에 정배열을 만들면서 돌파를 시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장기 이평을 돌파시켰을 때는 매물 소화 과정을 쭉 오랜 기간 한 달, 두 달, 세 달, 그쵸? 한 석 달 정도 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뭐가 있죠? 그쵸?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 정배열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요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정확히 3월과 4월 달에 형성돼 있었던 고가와 구간과 일치하죠. 자, 주식시장에서 직전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는 언제든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무시하고 그냥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고가 구간에서 다시 조정이 나와도 이 구간은 지지하는 구간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두 가지죠. 돌파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조정을 주죠. 그렇죠. 그리고 재돌파하는 구간에 다시 공략한다. 근데 이 구간에서 보면 거래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물론 이쪽 구간에서 들어온 건 740억대로 그렇게 좀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먼저 알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신고가 나오고 나서 정배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시세를 한번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모멘텀인지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매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그쵸? 2만 원 전후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쪽 구간이에요.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신고가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정배열이다. 그쵸? 그러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직까진 정배열이긴 하지만 여기서 역배열로 바뀌는 과정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금요일부터 이렇게 쭉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쵸? 이쪽이면 월요일이면 요겁니다. 월, 화, 수. 그쵸? 수요일 빠지면 69,000원대의 고가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쪽 평균치가 낮아지면 그쵸? 69,000원의 가격이 이평선을 만드는 그쵸? 이평선을 만드는 이 평균 가격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20일 이평선의 평균 가격이 낮아지니까 60일 이평선보다 당연히 하향 돌파를 할 수밖에 없죠.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주가가 아예 작살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가가 확정됩니다. 고가가. 자, 그러면 여기서 신고가를 다시 만들긴 했지만 제가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이 구간이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는 거라고. 자, 신고가를 먼저 만든 건 여기고 여기지만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쪽을 본 게 모멘텀까지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미친 척하고 나는 약간 불안하지만 여기서 매수할래? 그러면 보세요. 10,000원대부터 저는 정확히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요날 매도했어요. 8월 21일. 8월 21일 날 왜 매도했느냐? 시가에 빠지니까. 아니 계속 상상 가던 게 시가에 딱 빠져요.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반등 나오겠지. 아니 그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혹시라도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 상황 때문에 여기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늘죠.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초전도체라는 게 있대. 이게 뭔가 대단하대. 세상을 바꿀 수 있대. 완성되면 맞아요.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는 이유가 뭐죠? 친환경이죠. 초전도체는 친환경의 끝판왕입니다. 거기서 지금 모비스가 그쪽 테마로 붙어 있는데 핵 융합까지 같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은 그냥 거의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아주 그냥 지금의 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이 정도로 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쵸? 그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가자. 하지만 그림은 그려놓자. 그쵸? 그림을 그려놨을 때 이런 종목이 다시 움직일 때 또 추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고가가 확정됐지만 한 방 남았다. 이 한 방 남은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금요일 날 시간내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걸 가지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우선 첫 번째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물량을 털어먹기 위한 작업이다. 이게 90% 이상입니다. 확률이. 자,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90% 이상의 확률로 다음날 아침 물량을 털어먹는다. 그러면 이건 그냥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건 아닙니다. 2.7%. 근데 거래가 좀 많아요. 이게 CCS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CCS는 아래로 꽂았죠. 그렇죠? 아래로 꽂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건데, 신성 델타테크는 이미 역배열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월요일 날 쫓아가지 마세요. 인제 많이 빠졌는데 시간에서 상승 나오고 CCS 죽어버리면, 그렇죠, 이쪽으로 강세가 확 몰리지 않을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 요거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거 하지 말고, 그리고 요번에, 그렇죠,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한 번 더 뺄 겁니다. 한 번 더 뺐을 때 잡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뭐 6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고 있다, 요러면 죄송하게도 손실을 막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주가의 상승폭은 한 달 만에 6배, 7배씩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기다리기에도 짧게 기다려야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배제하고 보자. 우리는 단기간으로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고, 혹시라도 내가 5만 원 중반대 정도 또는 5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내가 매수가가 잡혀 있다, 이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손실로 내가 접고 나올 이 계획을 수정하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 근데 이 가격 전략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11월 6일 있죠. 11월 6일 시간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11월 6일 날 강세를 보일 건데, 시초가 또는 장 초반에 크게 강세를 보일 때 절대 쫓아가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확 강세 보이고 확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 거 보고 내가 쫓아서 매도하지도 말자. 왜 그러냐면 일시적인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구간이 지나면 무조건 한 번에 저가를 형성을 할 거고요. 그 저가 구간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가격 전략을 세웠을 때 뭐가 나온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우리는 끌고 가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내 단가가 5만 원 전후에서 잡혀 있다면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성 델타테크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마지막 전략이다. 자,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하세요. 금요일 날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CCS가 하한가로 떨어졌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월요일 날 시가의 강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뭐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 절대 금지예요.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에 끝내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2년, 3년 보유하세요. 이거 미친놈이에요. 이거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끝내는 이 전략인데, 요 내용을 받아가셔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했으니까, 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다른 부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부분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자, 요 내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 그렇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이 손해를 막을 수 있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손해, 내가 막 6만 원대 물려 있는데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반등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제한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자. 자, 그래서 제가 강프로의 24년 총선 대비 공부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료도 올려놨어요. 이제 시작인데, 자, 제가 주말에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11월 정치 테마 종목 24년 총선 대비한 종목입니다. 자, 우선 핵심 내용만 먼저 알려드리면요. 국민의힘, 민주당, 그쵸? 어디가 될까요? 그쵸? 어디 쪽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 모를 겁니다. 뭐 물론 각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전 뭐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거 없고, 나한테 돈 벌어주면 오케이. 전 요겁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쪽 다 공략한다. 하지만 내 계좌 상황에 맞춰서 공략한다. 그쵸? 내 계좌 상황에 맞춰서 공략했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관련주들을 하나씩, 그쵸? 후보들마다, 그쵸? 어떤 식의 이 매물 이 분산을 해야 내가 양쪽에서 모두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이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 그리고 이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앞으로, 그쵸? 총선이 끝나면 뭘로 가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주식시장 더 빠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여기 강프로의 24년 총선 대비 공부방에서 요 내용, 요 PPT 파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그리고 강프로의 24년 총선 대비 공부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 두 가지 다 받아가셔서 요대로 똑같이 하세요. 그쵸? 똑같이 하시면 이쪽에서도 처리되고요.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나오는 총선 대비한 그쵸? 이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물론 중간에 매도가 있어야겠지만 뭘 해야 된다? 대선까지 이어질 거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돈만 먹고 빠집시다. 그리고 투표장 가면 뭐 각자 원하는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면 됩니다. 여기로 끝.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계속된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단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단타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쭉 올려보면 제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강하게 올라가던 10월 초, 그쵸? 10월 10일 날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62,800원에 그랬어요.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합시다. 언제? 10월 10일 오후 12시 49분. 그쵸? 장중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 델타테크는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그 뒤로 50% 빠졌죠. 그쵸? 이런 부분에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은 제가 딱 월요일까지만 딱 받겠습니다. 이쪽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한 방 남았습니다. 이 한 방을 무조건 받아가세요. 그래야 내가 총선 대비한 종목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단타나 뭐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매일매일 대박이 나고 있다. 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무엇보다 신성 델타테크를 고가에서 매도하라고 이야기한 유튜버는 저밖에 없습니다. 끝.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무조건 신성 델타테크 내일 시가에 강할 겁니다. 여기 따라가지 마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